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Grammarholic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문장의 형식 세계로 안내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공고했던 대로 오늘 이 시간엔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쫙 설명을 진행할 텐데 먼저 또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형식을 설명하기 이전에 앞에서 1강, 2강 2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일단 누적 복습부터 한번 하고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요. 간접의문문 판별법부터 시작했습니다. 간접의문문 의주동을 쓴다. 이건 뭐 우리 수험생들 친구들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험에 나와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일단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기억하세요? 첫째, 평서문이어야 한다. 평서문인데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간접의문 묻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결론 의주동 잘 썼는지 확인하자. 두 번째, 문장의 영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는 건 사실은 구나 절 같은 덩어리, 수식이 많아서인데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해지면 제가 뭐 찾으라고 했어요? 동사부터 찾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한 문장엔 절대적으로 본동사 몇 개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짜 동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묶을 것 다 빼버리자 했죠. 뭐 빼야 돼요? 관계사 묶고 또 분사 묶고 전치사, 부사,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이런 거 다 묶자 했죠. 저 같으면 치사해서라도 암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는 수일치를 배웠습니다. 총 9가지의 경우의 수를 거쳐서 정리를 했었는데 첫째, 주어가 긴 경우. 사실은 얘가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주어가 긴 건 수식이나 덩어리가 많다는 건데 묶을 거 다 묶고 우리가 배웠던 분사, 관계사, 뭐 무슨 절, 덩어리 빼고 실제 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기억하시죠?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는 단수래 복수래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 반드시 또 다른 힌트가 있을 것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people은 복수 취급한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뭐지만 뭐 취급한다?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the number of, a number of 둘 다 복수명사 온다. 그런데 둘 중에 단수 동사로 받는 것은 the number of가 단동, a number of가 복동. 해석도 다르다. the number of가 뭐뭐의 숫자는 얘가 진짜 주어라면 a number of는 많은 블라블라 얘가 진짜 주어라 복수동사로 받는 거였다. 다섯 번째, 분수, percentage, 부분, 비율을 나타낼 땐 of 뒤에 있는 게 진짜 주어다. 그러니까 이 실질 주어 받아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가자. 여섯 번째,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 선행사와 일치시킨다는 맞는데요. 선행사가 괄호로 묶이든 빠지든 일단 수식 받고 있는 선행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자꾸 수식받는 선행사라고 하는지는 뒷부분 가면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 상관접속사. 말이 어렵지만 뭐 A, B 둘 다 A와 B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친구들입니다. both A and B, either A or B, 뭐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거 있잖아. 그 중에 유일하게 복수 취급하는 게 뭐였지? both A and B만 복수 취급한다.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정상인데 유독 앞에 있는 녀석 as well as만 주의한다. 됐죠? 그 다음 도치구문 there is나 there are로 시작했거나 문장이 전치사로 시작했거나 그렇다면 문장이 도치가 됐다는 소리니까 뒤에 있는 실질 주어를 찾아서 주어 동사 수일치를 맞춘다. 구나 절일 경우 단수 취급한다. 그래, 우리 수험생 친구들 중에 아직 구나 절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으니 동명사 주어라든가 투부정사 주어라든가 이런 걸로 시작하면 단수로 받는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Grammarholic 2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학습 목표 문장의 형식 갈 겁니다. 문장의 형식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쫙 블라블라 여러분에게 몇 형식입니까?를 묻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걸 통해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 태까지 점점점 변형해서 이해할 거고 총 여러분들과 문장의 이해편은 10가지 경우의 수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미리 선언한 상태입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12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요.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할 겁니다. 교재를 보고 필기를 하는 시간은 다 나중에 주어질 거니까 본격적으로 펜 다 내려놓으시고요.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펜 내려놓으시고 제 얼굴만 또 칠판만 교재만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고했던 대로 문장의 형식을 시작할 건데 오늘 제가 쫙 칠판에 총 3세트의 세그먼트를 분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분류는 다 기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한테 제가 설명하면 왜 지금 고3 수험생활을 왜 저런 걸 배워?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앞부분에 내용이 없다면 맨 마지막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총 3파트의 분류가 설명이 이어질 것이고 결국엔 세 번째 파트를 위해 두 번째까지 우리가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오늘 안 할 겁니다. 문장의 형식은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엄청 복잡해질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제가 문장의 형식을 쓴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총 5형식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3파트로 분류를 한다고 했으니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다들 아는 뻔할 뻔짜의 이야기 드릴 겁니다. 여러분 1형식은요. 뭘로 구성돼요? 주어 동사예요. 그럼 뭐 부사 뭐 이런 거 붙어도 돼. 부사는 우리 괄호로 묶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뭐 Superman appears on the earth.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어차피 on the earth 전치사는 괄호로 묶자고 했고요. 슈퍼맨이 지구상에 나타났다.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1형식 문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웁니다. 두 번째, 2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어, 동사, 보어. 네, 주격 보어라고 얘기하는 거. 네, 주어, 동사, 보어예요. 자, 그럼 또 얘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he becomes a teacher. 지금 위에 있었던 문장하고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얘를 없애면 그녀는 되었다. 뭐가? 몰라. 그러니까 주어는 되었다. 주어가 선생이 되었다 라고 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어라고 들어가는 게 이 형식이죠.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오늘 칠판 맨 마지막에 쓸 걸 위해 우리가 정리하겠다고. 세 번째, 주어, 동사, 3형식 어떻게 이루어지지? 목적어, 오끼로끼. 주어, 동사, 목적어,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얘를 빼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뭐를? 대상이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부르죠. 오케이. 4형식 갈까요? 4형식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네.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라고 부르는 I give you a present. 내가 준다? 너한테 뭐를? 선물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4형식인 거죠. 속칭 말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뭐에게 뭐뭐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이 녀석을 3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3형식으로 바꾸면 I give you a present. 나 선물을 준다? 누구에게? 너에게. to 부정사라고 하면 to 다음에 동사가 와야 돼. 근데 지금 to you 하면서 명사가 왔죠. 이런 건 전치사 to라고 합니다. 전치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준다 선물을 주어 동사 목적으로 갖춘 3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긴 합니다. 뭐 그건 뭐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들. 마지막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5형식은 목적 보어. 오케이. I make you a king. 나는 만든다 너를 왕으로 만들 건데 내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이것까지는 우리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형식입니다. 칠판 한 통 썼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태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고요. 능동태라고 하는 거, 동작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 우리가 능동태라고 부르죠. 됐죠? 오케이.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 동작을 당하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중학교 문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장을 갖고 뭘 만들까? I study I make a ring. 내가 반지를 만든다. 뭐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동작을 행하는 거, 내가 반지를 만드는 거니까 능동태 문장을 쓴 거예요.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실 수 있죠. 뭐 우리 수험생들 뭐 잘 바꿀걸요. 중학교 때 문법이니까. 그러면 반지가 a ring 만들어진다. 수동태 하려면 어떻게 한대? 비동사 PP 쓴대. is made. 오케이. 나에 의해서 by me. 물론 이런 문장은 잘 안 쓰지만 내가 뭐 반지를 만든다지 반지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문장은 잘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작을 행함, 당함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수동태는 원래 이렇게 비동사 PP를 쓰는 게 정상인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잘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능동태, 수동태 물어보니까 뭐 능동태, 수동태 뭐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뭐 비동사 PP쯤이야 내가 알지 하셨거든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수동태가 가능한 건 몇 형식 이상입니까? 다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수동태가 가능한 건 몇 형식입니까? 에? 3형식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어, 만들었다, 반지를 적어도 목적어는 있어야, 능동태에 목적어는 있어야 얘 수동태에서 주어로 튀어나올 수 있는 대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수동태가 되려면 3형식 이상, 즉 목적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3형식 이상, 적어도 지금 이 친구들은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됐죠? 1형식과 2형식 목적어 없는 것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수동태 불가능합니다. 전 그냥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수동태 1형식, 2형식은 수동태 안 되고 2형식, 5형식은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1, 2형식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자. 얘는 수동할 수 없는 스스로 자자.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뭐 또 문법적으로 세부적으로 나가면 1형식 완전 자동사, 2형식 불완전 자동사 뭐 이렇게 부르면 의미 없어요. 3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목적어가 있어서 수동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타동사들은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됐죠? 자, 즉 타동사들은 목적어가 있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불러요. 근데 요쯤 되면 우리 친구들이 가끔 뭔가 궁금한 게 있을 텐데요. 선생님,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분명히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타동사인데 선생님 목적어가 없으면 뭔 소리예요? 자, 타동사인데 사실 make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이렇게 쓸게요. 타동사라 목적어가 있습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그건 수동이라는 뜻입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 타동사인데 make, 타동사인데 지금 괄호로 다 묶어서 목적어 없죠. 그럼 지금처럼 수동태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형식에서 문장의 동사에서는 수동태라고 부를 거지만 분사평 가면 수동분사라고 해서 이거 타동사인데? 원래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야,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수동분사 PP. 야, 이게 동사인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수동태, 비동사, PP 이렇게 맞춰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일단 환기만 시켜둡시다.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뒤에서 다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제가 두 통의 칠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총 3번째 칠판을 쓰겠다고 했는데 첫째 주 때는 다 안다고 했어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쫙 칠판에 한번 썼고요. 그 다음 능동태, 수동태 이야기 썼고요.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1, 2형식 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3, 4, 5형식 동사. 그런데 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사실은 이거 다른 선생님들이 보면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칠판에 쓴 거. 어머 쟤는 무슨 고3 수험생 강의를 저런 걸 해? 막 하면서 빨리 넘어가야 해요. 첫째.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The earth consist of water. 알고 계시는 것처럼 consist of는 구성하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박스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뭐 물어보는 걸까? 그거부터 생각해야지. 수일치는 아니야. 왜냐하면 수일치라면 단순히 복순위를 물어봤을 테니까 consist 쓸래? consist 쓸래? 이렇게 물어봤겠죠. 지금 보니까 태 물어본 거예요. 수일치는 둘 다 단수로 3인칭 단수에 s, is, 수일치는 잘 맞춰놨어요. 우리한테 태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지구의 4분의 3이 물이라며. 그러면 지구는 지구는 물로 구성돼? 다시. 지구는 물을 구성해? 아니면 지구는 물로 구성돼? 구성돼.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지금 뭘 써야 하냐면 is consisted. 이걸 써야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싫어한다고 한 겁니다. 선생님, 지구가 물로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아니, 물로 구성되는 거니까 수동태, 비동사, PP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죠? 근데 여러분 또 무슨 오류를 저지르셨냐면 해석했죠. 제가 말했잖아요. 독해는 원래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독해는 해석 선생님 너무 안 돼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동사 찾으라고 한 거였어. 어법은 왜 갑자기 문장의 법칙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해석해 자꾸. 독해는 해석이 안 된다다가. 그러다가 해석하면서 지구는 물로 구성해? 구성됐지. 해석해보니까 수동이네. 비동사 PP.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의 추론 때문에 자꾸 싫다고 한 거였어요.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어법은요. 말 어자의 문법의 법칙입니다. 말하는 법칙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석도 필요하지만 문장의 법칙도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차후에 할 거고요. 아니 이게 선생님 그럼 왜 비동사 PP가 아닌지 저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결론 consist of 써야 합니다. 해석은 수동태가 맞습니다만 the earth,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수동태 쓰는 게 아니라 능동태 써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니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안다며. 아니 여러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아는 거라며. 저거 너무 유치하게 왜 썼냐며. 먼저 말씀드리면 consist of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 못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consist of는 자동사라 수동태 쓰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해석은 수동이 될지언정 문법적으로 수동을 쓰면 안 되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the earth consists of 할 때 얘는 세상의 모든 자동사나 수동태 안 되고 능동태 써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냥 표면적인 1형식부터 5형식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써줄 거예요. 지금 아무도 필기하시는 시간 아닙니다. 먼저 써야지. 문장의 형식 난 총 10가지로 정리한다 했습니다. 오늘 그 서막 하나, 두 가지 배우면 아마 또 1시간이 끝날 겁니다. 첫째,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왔다 갔다 많이 할 겁니다. 감독님이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했었습니다. 그쵸? 다시. 그러면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 제가 앞으로 자동사는 VI로 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어서 너무 요약해서 쓰지 말자. 원래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 왜 시험 문제 나와요? 왜 시험 문제 나오냐고 알려줘?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이쁩니다.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우리말 해석상 훨씬 해석이 수동태가 이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솔깃 얘가 이제 1형식, 2형식, 몇 형식 동사인지 모르는 거지. 해석만 한 거지. 해석상 수동태가 이쁘니까 홀라당 여기 출제자의 원리에 넘어간 거죠.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1형식, 2형식 동사가 뭐인지는 알아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1형식이 주어 동사, 2형식이 주어 동사 보어, 막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거 예쁜 척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 형식별로 주요한 동사들은 암기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했죠. 전 솔직하다고. 예,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여러분들의 암기가 존재합니다. 이건 영어 영역은 제2 외국어입니다. 한국말 문법도 국어 공부하는데 영어인데 그럼 당연히 암기하는 것도 존재하겠지. 자,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이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아이고, 이러면 필기 공간이 모자라지니까 occur, die. 요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시 세상의 모든 1, 2형식 동사들은 자동사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솔깃하게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더 이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들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가볼까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예문 쉬운 건데 왜 썼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라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수동태가 안 돼요. 자, 슈퍼맨이 지구상에 나타난다. 또 이뻐. 근데 슈퍼맨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수동태 괜찮아. 그녀는 영어 선생님이 되었다. 수동태 괜찮아.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수동태 괜찮아.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게 아니라 발발되었다. 수동태 괜찮아. 다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더 매끈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홀딱 넘어가는 경우의 수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형식별 이게 몇 형식이냐가 아니라 형식별 주요 동사들은 여러분들의 이해와 함께 암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학교인데요. 구술 면접을 볼 때였습니다. 구술 면접. 구술 면접에 나왔던 예문입니다. 자, 슈퍼맨 appears 또는 is appeared on the earth 이렇게 주고요. 이게 어법 문제가 아니라 구술 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Superman appears, is appeared on the earth. 둘 중에 맞는 걸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속칭 버벅거리는 친구들이 또 해석하면서 슈퍼맨은 지구상에 나타난다도 괜찮지만 문맥상 슈퍼맨은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수동태가 더 이쁘니까 is appeared를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땡 내년에 다시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appear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라. 해석은 수동태가 예쁠지언정 수동태가 불가한 자동사기 때문에 appears 능동태를 쓰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던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닌데.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형식 시험 문제 나오는 양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은 교재, 어법 교재의 최대의 단점들은 뭐냐면 독해라면 지문들이 있으면 돼. 빈칸 추론 찾으세요. 주제 찾으세요. 삽입 문장 알맞게 끼워 넣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어법은 설명들이 다 굉장히 깨알같이 잘 써 있어도 어법 교재, 제 교재를 포함해서입니다. 모든 교재의 단점은 이게 3D 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물론 빨간색 펜으로 막 뭐가 써져 있지만 우리 수험생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목소리가 없죠. 저처럼 막 목소리에 어떤 건 굉장히 힘을 주거나 반복을 하거나 강조하거나 이런 게 없죠. 밋밋한 거죠. 세 번째 교재에는 그러니까 주요한 어법 내용들이 써져 있는 겁니다. 1형식부터 5형식 제가 아까 칠판에 쓴 거예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이러이러하다. 1, 2형식을 자동사로 한다. 그래서 수동태 안 된다. 3형식부터는 타동사로 한다. 그래서 수동태 된다. 능동태는 이렇고 수동태는 이렇다. 라고만 써져 있지. 그래서 정작 수험생들이 알고 싶은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앞부분은 아는데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그 적용하는 방법은 하나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앞부분에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이제부터 나랑 변형된 거 가자 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OT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식? 그건 내가 다 넣어줄게. 지식 알면 배운 거 적용해야지.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알고 기본적인 건 암기하면서 가자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저 이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갈 겁니다. 1형식, 2형식, 이제 3형식, 4형식 중요한 거.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은 뭡니까? 또 멍하면 어떡해. 그래 그럼 가자 까짓 거.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은 뭘까? 보어가 들어가네요. 보어. 됐죠? 얘는 목적어 없고 있고 뭐 주어 동사 기본적으로 다 있으니까 보어가 똑같이 들어가네요. 네네.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은 보어가 들어갑니다. 보어에 아주 기본적인 얘기하겠습니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신분 이런 거 나타내면 명사 씁니다. 그러니까 she becomes a teacher. 직업, 신분 이런 거 나타내고 있으니까 a teacher 이라고 하는 명사 쓴 거예요. 근데 형용사는 주로 감정, 상태 이런 거 나타냅니다. I am happy. 나의 감정 상태. I am unlucky. 나 오늘 좀 불안한 것 같은데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낼 땐 주로 형용사를 씁니다. 자, 보어 자리에 어쨌든 명사나 형용사는 쓸 수 있어요. 자자자자자. 그럼 난 또 예문. She looks happy, happily. 요렇게 우리한테 어법 문제가 주어집니다. 많이 보셨죠? 우리 수험생 친구들 이렇게 보다 보면 밑줄에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는 것도 많아. 그거 다 보어 묻는 거예요, 거의. 혹은 어법 문제로 박스형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아예 대놓고 묻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다 본지 아닌지 사실은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수험생들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위에 게 맞습니까? 아래 게 맞습니까? 위에 거요? 왜요? 그냥 선생님이 좀 보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형용사 써야 되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피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했던 것처럼 원론적으로 얘가 몇 형식 동사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얘가 1형식 동사라고 가정할게요. look이 1형식 동사라면 여러분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문장 성분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부사가 와야 돼요. 왜? 부사는 묶어서 버리면 되니까. 됐니? 자, look이 만약에 1형식 동사라면 주어 동사 있고 부사 묶어서 버리게 부사가 오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2형식 동사라고 치면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보어, 주어 동사 여기가 보어 자리니까 보어 자리에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정답이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look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를 알고 있어야 이게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가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뭔 소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얘가 몇 형식 동사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동사야 했죠. 그래서 동사의 수일치 배우고 넘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 동사의 형식들 배우면서 1, 2형식 동사 뭐지? 2, 5형식 동사 뭐지? 이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이 해피냐 해필리냐 즉 형용사냐 부사를 찾으려면 얘가 1형식 동사인지 2형식 동사인지를 알아야 하고 결론적으로 룩은 대표적인 2형식 동사라 우리에게 보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선생님 시험에 왜 나오는 건데요? 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나오는 건데요? 또 똑같이 말해줘요? 얘랑 똑같습니다. 해석상 부사가 훨씬 더 예쁩니다. 그녀는 행복한 보인다. 말 안 되잖아.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부사가 훨씬 예쁩니다. 뭐 예를 들어 다른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중에 그녀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할 때요. 그러면 turn 이런 거 2형식 동사거든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한 변했다. 말 안 됩니다. 창백하게 변했다. 해석상 우리말 부사가 훨씬 더 예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해석상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훅 넘어가면 안 돼. 느낌 갖고 feel 충만해서 엄마 이거 해석해보니까 능동인데 엄마 이거 해석해보니까 수동인데 하면서 답 찾으시는 순간 다 오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몇 형식 동사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따로 빼겠습니다. 5형식 동사들은 다 다음 시간쯤 하루 왼종일 5형식만 할 거니까요. 그건 배제하고요. 오늘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암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아까는 대표적인 1, 2형식 동사. 그래서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tie. 대표적인 자동사 배운 거고요. 얘는 2형식만 되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입니다. 뭐냐면 비동사. 물론 비동사도 1형식 가능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뭐뭐가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가 되면 비동사가 1형식 된다고. 그 얘기 또 뒷부분에서 또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잘 보시면 제가 똑같은 구성으로 썼어요. 뭐 주의할 거 해석상, 예문, 암기. 중요한 거 해석상, 예문, 암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비동사, become 동사. 선생님 감각동사가 뭐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하지. 감각동사 말이지. 여러분들 오감각 있잖아요. 오감각. 보고, 냄새 맡고, 맛 느끼고, 뭐 듣고 이런 거. 감각동사, 오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로 잠깐 키가 작아지겠습니다. 자, 감각동사 다시 풀어쓸게요. 눈, 코, 입, 귀, 느끼다 까지 가자. 눈, look, 심, 코, smell, 맛보다, taste, 귀, 듣다, sound, 느끼다, feel. 이런 게 감각동사예요. 근데 이걸 너무 펼쳐서 쓰면 애기들한테 힘들까봐 제가 일부러 그냥 감각동사라고 쓴 거예요. 다시 눈, 코, 입, 귀 느끼다 가면 돼. 눈,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가면 돼. 근데 이제 걔 중에 또 이쯤 되면 우리 수험생들 또 지금 선생님 저는 보다요. watch 이런 거 아는데 보다. 저는 듣다 뭐 listen, hear 이런 거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5형식에서 다시 배우고 있지만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감각동사와 지각동사는 다른 이야기예요. 감각동사는 말하자면 네가 보고 싶지 않았어. 네가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눈, 코, 입, 귀에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냥 듣게 됐고 그냥 막 듣기 평가할 때 여러분들 듣기 평가할 때 listen carefully 그러지 sound carefully 하지 않습니다. listen, hear 이런 건 자세하게 내 지각 생각을 갖고 지각동사로 듣는 거야. 근데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귀가 있어서 들린 거 이런 건 사운드야. 예를 들어 우리가 TV 볼 때
I watch television 이라고 합니까? I look the television 이라고 합니까? I watch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냥 무의식 중에 볼 수도 있지만 TV 리모컨 잡고 띡 11번 누르고 뭐 13번 누르고 이렇게 해서 네 생각과 지각이 들어가면 그건 지각동사 watch를 쓰는 거고요. 감각동사는 그냥 몸속에 있는 오감각. 다시 해볼까? 1형식,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야.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이 안 돼. 근데 우리말 해석상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수동태가 훨씬 이뻐. 그래서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이런 것처럼 수동태가 훨씬 이쁘니까 우리 수험생들한테 퐁당 오답으로 빠지세요 라고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1, 2형식 동사 몇 개 안 돼.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die? 얘도 여러분들 수동태 되게 이뻐요. 내가 막 자살하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어 그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혹은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 치자. 예문이 우울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교통사고로 죽어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거잖아.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훨씬 더 이쁠 것 같지만 she's die? 이런 동사도 자동사라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그럼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면 돼요.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필요합니다. 보어에는 명사나 형용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사는 직업이나 신분 같은 거 나타내면 명사를 쓰고 기본적으로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를 씁니다. 근데 또 왜 시험 문제에 등장하냐? 해석상 부사가 훨씬 이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면 별 생각 없으면 홀라당 부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적어도 2형식, 5형식 보호가 필요한 동사들은 또 따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2형식 동사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다시.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 동사 다시 풀어볼까요? 눈, 코, 입, 귀로 가면 된다니까? look, sim, 코, smell, 입, taste, 듣다, sound, 느끼다, feel. 그러니까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음율대로 외우시면 돼요.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이게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입니다. 자, 제 설명이 어디까지 끝난 거냐면요.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 1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에 먼저 첫 번째 문장의 기본 형식. 기본 형식을 파악하면 능수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타 동사 등 많은 어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 완전 자동사. 그게 1형식이에요. 주어 동사만 있다. 2. 불완전 자동사. 주어 동사 보어다. 3. 완전 타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수요 동사. 5형식 불완전 타동사 하면서 교재에 쫙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 친구들 펜을 잡고 12페이지 1형식, 2형식 묶으십시오.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묶으십시오. 저처럼 할 겁니다. 자동사, 수동태, 불가라고 지금 써둘게요. 물론 필기 시간 또 따로 있지만 그 다음 3형식부터 5형식까지 묶으실게요. 그래서 저처럼 똑같이 타동사, 수동태, 가능이라고 써두십시오. 됐어요?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갑니다. 목적어를 갖는 3형식 이상의 동사들은 수동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했죠? 괄호 열고 저랑 같이 쓰시는 거예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라고 써두세요. 그리고 뭐 형광펜이나 뭘 하나 만들어 두세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 이걸 지금 써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쓰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 교재를 볼 땐 내가 없어. 너 혼자 이렇게 보면서 기억을 해놔야 해. 물론 이제 수업을 정말 잘 들었던 친구들은 가끔씩 제가 수능 보는 날 어법 문제 풀 때 내 목소리가 막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야, 앞에 선생님도 없다고 관계되면서 와 쓰지 말랬잖아. 막 이런 게 막 들리긴 한데 환청이.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잘 써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2번. 목적어를 갖는 3형식 이상의 동사들은 수동태가 가능하다 해서 쫙쫙쫙쫙 써놨는데 첫 번째 예문, 두 번째 예문 중에 두 번째 예문이 틀린 이유는 appear은 자동사인데 수동태 만들어서 틀렸다라고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이 틀렸다고 한 이유는 I loved, 나는 사랑했다. 대상이 없어서, 목적어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목적어 없다면 그렇다면 수동태를 만들든가요. 그래서 비문, 정문 각각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고 3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됐죠?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지금 12, 13페이지에서 끝낸 겁니다. 페이지를 잠깐 넘겨볼게요. 14, 15페이지를 건너 16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얘기들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각각 형식별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블라블라블라블라 설명을 시작할 건데 그건 다음 시간 분량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냐면 14페이지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를 펼치셔서 마찬가지로 다단을 나누십시오. 다단을 나누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총 10가지 필기 분량 쓴다고 했죠. 14페이지는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한 5개 분량의 필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 6번부터 10번까지는요, 선생님 뒷부분에 또 필기 분량이 들어갈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필기를 하실 건데 14페이지에 지금 칠판에 있는 걸 모두 다 플러스 문장의 형식변 적어도 저기에 한 5번까지는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하시면서 그림 나눠 놓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14페이지 여러분 필기부터 갈게요. 오케이? 자, 우리 수험생 친구들 필기 다 하신 거죠? 오케이, 믿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퍼즈 하시고 충분한 필기 시간 가지시고 저랑 다시 만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 수업 분량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선생님, 문장의 형식편 그럼 이제 앞으로도 3번부터 10번까지 남은 거죠? 네. 근데 3번부터는 왜 안 해요? 타동사라서요. 타동사는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은 1형식, 2형식, 비동사, 그러니까 자동사까지 이야기를 끝낸 겁니다. 3형식부터는 또 타동사라 목적어가 있어지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장의 형식편은 총 4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할 건데 오늘 그 중에 1시간을 쓴 거고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난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랑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필기가 지금 1번, 2번 2개까지 되어 있는 거죠. 아마 3, 4, 5번까지 글씨를 작게 쓰셔서 한 권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드시면 되고요. 나머지 6번 이후부터의 필기는 제가 또 따로 페이지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잠깐 15페이지를 볼 건데요. 이건 제가 문제를 다시 풀 겁니다. 오늘은 그냥 눈으로만 잠깐 확인할 거고요. 자, 저는 원래 이렇게 문제 풀 때 그냥 바로 훅 들어가는 것보다 머릿속을 좀 환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무엇인지 좀 정리해 놓고 오늘 총 3시간째예요. 특별히 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는 없어요. 제가 했던 기억으로는 간접 의문문 판별법을 한 거죠. 그죠? 간접 의문문 의주동은 다 아니까 어떻게 판별할래?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의주동 접목한다. 문장이 복잡하면 동사 찾아라. 한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상 영문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동사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동사의 수일치, 동사의 태, 그리고 동사의 시제를 배울 것이다 했었습니다. 어쨌든 본동사 하나를 찾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묶어버리라고 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관대 묶고 또 분사 묶고 전치사, 부사,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다 묶어두자 했어요. 그럼 본동사 하나 남을 테니까 훨씬 문장 보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저희가 수일치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막 시작했습니다. 수일치 총 9가지 배웠습니다. 저 좀 지금 3번째 시간인데 선생님 살살 지겨울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와야죠. 주어가 긴 경우 실질명사 주어가 일치시켜야지.
people이나 family 경우 단수 복수 둘 다 되지? 문장 내 힌트 입됐어. 그거 받아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봐야 돼.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해야 돼. 상관 접속사 both A and B 막 이러면 걔만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켜야 돼. 머릿속에서 바로 나오셔야 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게 본격적인 문장의 형식이에요. 저는 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다 중학교 때 배우고 와요. 기본 개념은 있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 해서 그걸 그냥 경우의 수로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바로 배웠던 게 뭐야?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이었습니다.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 수동태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왜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했냐면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점 공략용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럼 1형식, 2형식 동사 암기한 거 기억나? 뭔데? 그러면 이제 또 막 콕 이러시면 안 되고요. appear. 바로바로 나와야 돼. 적어도 이해는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동사들은 암기 몫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신 암기 줄 수도 없어요.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바로 나오게요. 두 번째요.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라 했어요.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쓸 수 있어요. 명사는 기본적으로 직업이나 신분, 형용사는 감정이나 상태 이런 거 나타내면 근데 형용사 여기 감정 사태를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훨씬 더 이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거 물어본다고 했죠. 그러면 적어도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은 암기해두자. 뭐 기억나? 비동사, become,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동사 다시 풀어볼까요? 감각동사가 뭐였는데? 눈부터 가야지.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대표적인 2형식 감각동사예요. 자, 그럼 15페이지 가십니다. 15페이지를 가시면 제가 이건 대충 눈으로만 풀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했어요. 1번 가세요. 1번 문제 The chairs removed 또는 were removed by the students. 책상들은, 걸상들은 학생들에 의해서 치워진다.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그동안 해석해보니까 수동이네. 그러니까 were removed 써야겠네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이제는 다른 눈으로도 봐야 해요. 뭔 소리냐면 이게 어법 우리말 해석상이 예쁜 걸 택하면 안 돼. 문법적으로도 항상 따져봐야 해. 지금 옛날에는 이걸 걸상은 학생들에 의해서 치워진다? 당연히 걸상이 치워지는 거지. 수동태지. 해서 were removed 썼다면 이제는 어떤 시각이어야 되냐면 removed, 제거하다. remove는 뭐뭐을 제거하다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네. 타동사는 목적어 있어야 되지. 타동사인데 지금 by students? 묶이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어서 수동태구나. 라는 생각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해석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으로 지금 풀어봅시다 한 거예요. 답 체크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다 풀 거예요. 2번 A cat ran through a path when it chased 또는 was chased by a dog. 고양이가 지금 길 건너 도망가고 있어요. 뭐 할 때? 개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마찬가지예요. 해석했을 땐 고양이가 그러면 개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거 수동태지. 그러니까 was chased 썼겠지. 예전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이젠 다시 보는 거라고. chase? 쫓단데? 그럼 쫓다. 뭐뭐을 쫓. 타동사네. 그럼 타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by dog? 얘 가로로 묶이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구나. 그래서 was chased 이렇게 찾으시라고요. 자꾸 우리 수험생들 당신의 해석만 믿지 마시고요. 해석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맞추는데 내가 아라고 해석하든 어라고 해석하든 문맥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장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요. 똑같아요. 3번도. 지금 답 체크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아트릭 뮤지엄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방문된대. 그러면 박물관이 방문하는 게 아니라 방문되겠지. 그러니까 수동태겠지. 예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visit? 방문하다인데. 내가 어디를 방문하다. visit 파 타동사네. 그럼 목적어 있어야 되네. 엄마?
근데 뒤에 보니까 by hundreds 묶이고 of people every day 묶이고 엄마야. 그러니까 타동사인데 목적 없네. 아, 타동사인데 목적 없어서 수동태 is visit구나.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냥 옛날처럼 해석해보니까 수동태가 이쁘네 하시면 분사편에서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대충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5번. 그는 간암에 걸려서 죽게 됐대요. 그러면 간암에 걸려서 죽으셨으니까 당신이 지금 보니까 died dying 했거든. 능동적으로 간암으로 죽음을 행사한 건 아니잖아. 죽게 되신 거잖아. 그러니까 is die가 훨씬 예쁘잖아요. die,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is die가 아니라 dying이 맞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을 조금 다르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험생들이 태가 나오면, 즉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나오면 해석에 목숨 걸었던 거 그 누구보다 제가 현장에서 잘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거고 그것 때문에 출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틀려주니까요. 계속해서 태와 분사, 능송, 수동이 시험 문제, 어법 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다른 식으로 눈을 접근할 수 있게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 현명한 수험생이 됩시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장의 형식의 초입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문장의 형식편 그 이상의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습은 안 부탁할 거고요. 여기까지만 잘 복습해 오시고 우리는 또 짠! 하는 열정 갖고 다음 시간 본격적인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